여러분, 혹시 은퇴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흔히들 은퇴하면 여행부터 가야지 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대부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멋진 곳을 찾아다니고 싶어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퇴직하면 실컷 즐기겠다고 마음먹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근에 치이고 주말 근무까지 하면서 늘 여행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며 저거다.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겠다고 꿈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은퇴 후에 여행을 마음껏 즐기는 분들을 보면 그 삶이 언제나 영화처럼 아름답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준비 없이 일만 훌훌 그만두고 여행으로 스트레스 풀자고 떠났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은퇴 7년 차에 접어든 여행 삼매경 속에서 결국 돈과 건강까지 잃고 후회한다는 한 남성의 사연을 다루면서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여행을 사랑하는 일인으로서 여행이 인생을 망쳤다는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그분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연을 통해 배울 점이 뭔지,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의 사례도 몇 가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이야기가 은퇴 후 꿈같은 여행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 말 그대로 이분은 7년 전에 직장을 명예퇴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해외여행이나 배낭여행 이야기에 큰 로망이 있었고 은퇴하면 바로 떠나리라 결정했다고 해요. 회사 다니면서 늘 일만 죽어라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인생을 즐겨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했어요. 우린 늘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고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훌훌 털고 여행만 다니다 보니 재정적인 부분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건강 관리도 소홀했어요. 왜냐하면 놀 땐 놀자. 건강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당장 젊은데 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런데 나이를 거슬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0대가 되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갈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행 중 기후가 맞지 않거나 안전사고로 몇 번 크게 다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병원비가 하나둘씩 늘어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청구서를 보고 허탈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을 위한 비용, 의료비, 생활비로 통장은 점점 바닥나는데 이미 한참을 여행 라이프로 살다 보니 새로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내가 더 일찍 재취업을 찾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버렸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더군요. 그래서 요즘엔 여행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행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만 여기고 은퇴 후 인생 자체를 장기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의 사례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사례 김수진 가명 씨. 김수진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한 뒤 해외 한 달 살기를 목표로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처음엔 스페인, 이탈리아처럼 유럽 도시를 다니다가 아시아 쪽도 몇몇 나라를 둘러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멋진 유럽 여행객처럼 보였는데 실은 국내 집을 처분해서 나온 자금 중 일부를 여행비로 썼다고 해요. 문제는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이 좀 있긴 했지만 계속되는 장기 여행에 대한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겁니다. 여행지가 바뀔 때마다 항공권, 숙소, 식비, 교통비가 순식간에 수백에서 1,000만 원 단위로 빠져나가더라나요. 그래도 처음엔 내가 평생 못 해봤던 걸 하고 있는데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큰손처럼 소비했는데 문제는 그 돈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이죠. 결국 23년 만에 대부분의 목돈을 거의 다 써버렸고 이제는 거주할 집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한때 유럽 곳곳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돌아올 곳이 마땅치 않게 된 거죠. 게다가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당장 고령자 알바를 찾으려 해도
체력이 좋지 않아 일하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해요. 김수진 씨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시원하게 여행한 건 좋지만 그 후의 인생도 생각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죠. 본인은 짧게 즐길 건 즐겼으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막상 집도 안정된 소득도 없는 지금 상황이 버겁다며 한숨을 쉬곤 합니다. 이 사례 박영호 가명 씨. 박영호 씨는 은퇴 후 여행을 많이 다니진 않았는데 가족과 함께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를 꿈꿨다가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례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꼭 해외만 생각하기 쉬운데 국내 여행도 막상 여기저기 가다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더군다나 캠핑카는 구입비부터 유지비, 주차나 캠핑장 이용료 등 자잘하게 드는 돈이 예상보다 훨씬 크거든요. 처음에는 박영호 씨도 애들이랑 아내랑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꿈이었다. 은퇴했으니 누릴 자격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한 달에 들어오는 연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고 캠핑카를 굴리느라 기름값,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 생활비에서 점점 삭감해야 했다는 점이에요. 결국 1년도 못 가서 캠핑카를 중고로 처분해야 했고 얻은 건 가족 간의 소소한 추억 몇 장이긴 했지만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더 크게 남았다는 게 본인의 고백입니다. 나름대로 살기 위해 힘을 합친 가족들 보면서 마음이 더 미안해졌다고 해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준비가 없다 보니 오히려 후회로 끝나버린 거죠. 3살의 이경희 가명 씨. 이경희 씨는 건강 문제를 간과했던 경우예요. 퇴직 직후부터 동남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인생을 여행으로 가득 채우셨는데 체력이 조금만 무너져도 곧바로 의료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대요. 특히 낯선 나라에서 아프면 병원비나 약값이 꽤 비싼 경우가 많잖아요. 여행자 보험을 들어도 약관에 따른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고 현지 병원 찾아가고 통역하고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해요. 나는 젊었을 때 엄청 튼튼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60대 넘어가면 갑작스러운 질병 하나만 와도 수술비와 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결국 몇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본인이 모아둔 돈 중 상당 부분을 사용했고 그 뒤엔 아무것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해졌다네요. 이제는 여행은커녕 기본 생활비도 부족해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하고 울분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정리 및 조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행 자체가 문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은퇴 후 멋진 세계 일주든 국내 여행이든 평생 못 해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즐거움을 누릴 자격도 있습니다. 다만 은퇴 후라면 수입은 대체로 줄어들거나 고정적이지 않으니 재무적인 안정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죠. 재무적인 부분. 퇴직금, 연금, 기타 수익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예산 안에서 여행 규모를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기간을 2주 4주 정도로 나누고 그 기간 동안 들어갈 비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서면 떠나는 거고 아니라면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해외든 국내든 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지죠. 여행자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이 이미 갖고 있는 기저, 질환이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보장 범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해요. 국내 여행이라면 병원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근처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퇴 이후 일자리나 활동. 은퇴 후에도 본인에게 맞는 소일거리나 부업,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면 좋아요. 여행을 다니면서도 일정 부분 소득이 있으면 훨씬 부담이 적어지죠.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도 내가 다시 일을 구하거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기반이 있다면 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행만이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국내 시골에 내려가서 소박하게 살면서 가끔 근교로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도시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소소하게 근교 여행을 떠날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 방식의 행복을 찾으면서 그에 맞춰 돈과 건강, 시간을 분배해야 한다는 말이죠. 결론. 결국 여행이 인생을 망쳤다. 은퇴 7년 차 남성의 눈물 고백은 여행 그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은퇴 이후에 전반적으로 삶을 설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만 움직였을 때 벌어지는 문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세계를 넓혀주는 소중한 경험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내 재정 상태와 건강 그리고 미래의 삶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되레 화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은퇴하면 일단 무조건 여행만 떠올리고 계시다면 오늘 사례들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시면 여행도 즐기고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도 놓치지 않는 일석이조의 인생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퇴 후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돈을 지킬지, 건강은 어떻게 챙길지, 나중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건지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모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행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래도록 즐기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60년 대생들에게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경제성장의 황금기를 경험한 동시에 이제는 고령화, 사회의 차가운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60년 대생들이 은퇴 후에도 평생 일해야 하는 이유와 그 속사정을 살펴보며 설득력 있는 사례 3가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김씨의 끝나지 않는 일상. 김씨 65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은퇴한 후 마침내 자유를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과 연금이 은퇴 생활을 보장해 주는 줄 알았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빠르게 그 여유를 갉아먹었습니다. 김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소일거리로 온라인에서 작은 업무를 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매일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죠. 김 씨의 사례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적은 연금 수령액으로 인해 다시 일터로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은퇴 후 이중생활을 하는 박 씨. 박 씨 62세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정년퇴직 후에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자택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기술을 배우며 재취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은퇴는 곧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사치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는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박 씨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서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더 이상 은퇴 후에는 쉬는 시대가 아니라 제2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일상화된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독립할 수 없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이 씨. 이 씨 68세는 퇴직 후 은퇴 생활을 계획했지만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함께 살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노후를 상상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이나 직업 불안정성 때문에 이 씨는 본인도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녀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게 지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녀를 부양해야 해서 계속 일해야 했죠. 이제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생활비와 자녀 지원금을 벌고 있어요. 이 씨의 경우는 많은 부모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거나 직업 안정성이 부족할 경우 부모 세대는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의료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 세대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부모 세대는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퇴직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찾기 위해, 생계의 안정을 위해, 또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없는, 혹은 은퇴했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평생 일해야 하는 60년 대생의 현실을 보며 개인과 사회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터로 나서야 하는 현실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많은 60년 대생들은 퇴직을 마치 새로운 출발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주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개별 사례 이상의 사회적 현상이 보입니다. 이제는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해법을 전문가 칼럼의 형태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 60년 대생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성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상승함에 따라 퇴직금만으로는 노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인 김영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연금 제도는 사람들이 퇴직 후 몇 년간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퇴직 전에 충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일의 개념 변화, 경제적 필요와 자아 실현 사이에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필요와 자아 실현의 균형입니다. 과거에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에는 일이 자아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60년 대생들은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원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와 맞물려 일의 연장을 유도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이정훈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일에서 성취감을 얻고 자아를 실현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60년 대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일을 찾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자원봉사, 창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펼치며 자신에게 맞는 일의 형태를 찾아갑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성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3.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책임. 앞서 살펴본 사례 중에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부모 세대가 여전히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때로는 손자 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까지도 지원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 세대가 경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책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박정민 씨는 부모 세대의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퇴직 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자립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더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모 세대의 노후 안정성도 지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4.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위한 조언.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합니다. 1. 새로운 기술과 교육에 투자하라. 퇴직 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퇴직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제2의 경력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경제적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라. 일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친구, 동료,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현대 60년 대생들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경제적 필요와 자아 실현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퇴직 후의 생활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제2의 직장을 찾아야 하는 여정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보다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스스로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자유롭고 평온한 시기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50대 부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퇴직 후의 첫 해의 생활비 폭탄과 마주하며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온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은퇴 첫 해의 진실 생활비 폭탄에 무너진 50대 부부의 이야기. 여보,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은퇴 첫 해를 맞이한 50대의 부부는 한숨을 쉬며 은퇴 전 꿈꾸던 평화로운 노후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이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매달 치솟는 생활비는 통장을 텅텅 비워갔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생활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잘못된 준비로 인해 비슷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1. 은퇴 후 첫 해의 함정 예상치 못한 지출. 은퇴 후의 가장 큰 함정은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매달 약 200만 원의 생활비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지출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는 은퇴 기념으로 국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경비는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집 수리비가 잇따랐습니다. 자동차 유지비, 각종 보험료,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공과금은 그야말로 생활비 폭탄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은퇴 후 첫 해에만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고 부부는 계획했던 예산을 초과하며 불안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사례를 예상치 못한 병원비.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여행을 떠나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도 입원비와 치료비는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두 번의 의료비는 감당할 수 있었지만 반복적인 재활치료와 약값까지 합치니 1년 동안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은퇴 후 들어오는 수입 없이 큰 돈이 나가니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2. 계획과 다른 현실 늘어나는 생활비. 은퇴 후에도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우 생활비는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전에는 외식을 자주 했고 가끔씩은 고급 레스토랑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덜하는 생각에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100만 원 이하로 줄여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외식비는 결국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하다 보니 자잘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부부의 예산을 넘어선 것입니다. 사례 늘어난 유지비. 박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자동차를 유지하며 이동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름값과 자동차 보험료, 정기적인 차량 점검 비용이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이제는 부부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처분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 심리적 불안이 만드는 소비. 은퇴 후 부부가 가장 크게 느낀 문제는 심리적 불안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는 심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집을 고치고 조금 더 비싼 가전을 사고 조금 더 많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는 은퇴 후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사례 3. 예기치 못한 집 수리비. 김 씨 부부는 은퇴 후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집을 새롭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새로 단열재를 설치하고 오래된 배관을 교체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사비로 끝날 줄 알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1년 동안 800만 원 이상을 집 수리했으며 통장이 비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예산 계획 세우기. 은퇴 후의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1년치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은퇴 후에는 기존의 소비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처분하고 외식을 줄이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소득원을 확보하기. 은퇴 후에도 적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 씨 부부는 결국 지역 커뮤니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50만 원씩 소득을 얻어 불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첫 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현실적 조언. 은퇴 후 첫 해는 많은 이들에게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일하며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생각에 들뜨지만 막상 생활이 시작되면 뜻밖의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줄어든 수입, 그리고 심리적 불안까지. 오늘은 은퇴 후 첫 해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현실적인 조언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라.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여기에는 건강 문제, 주택 관리비, 가족 행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첫 해부터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 조언. 비상금은 필수다. 은퇴 후엔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당할 비상금이 꼭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1년치 생활비의 30% 정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생활비가 든다면 약 720만 원은 별도로 마련해 둬야 합니다. 이 비상금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계좌나 적금 형태로 관리하면 충동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소비 습관을 버려라.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빠르게 통장 잔고를 고갈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소비 습관을 점검할 때입니다. 현실적 조언. 소비 습관에 대한 리셋.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소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은 주 1회로 줄이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고가의 취미 생활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식비를 10%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간 2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원을 찾아라.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반드시 추가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나이가 많아 일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포기하곤 합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현실적 조언 소득원은 다양하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사로 활동하거나 경력을 살려 자문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유튜브 활동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 창출도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월 50만 100만 원의 추가 소득만으로도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안정이 핵심이다. 은퇴 후 생활의 또 다른 문제는 심리적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이런 걱정은 생활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적 안정 없이는 은퇴 후 삶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 조언 계획과 소소한 행복을 찾아라. 심리적 안정의 첫걸음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 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소득원과 소비 계획을 조정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또한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은퇴자는 매일 산책을 하며 하루에 1만 보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얻었다고 합니다. 5.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은퇴 후 준비.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재정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준비한 자금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3가지 사례로 배우는 준비 전략. 김 씨의 사례 비상금으로 위기를 넘기다. 김 씨는 은퇴 후 1년 동안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은퇴 전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 소비 습관을 바꾸다. 박 씨는 은퇴 전과 동일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다가 6개월 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외식비를 줄이고 취미 활동을 저렴한 대안으로 바꾼 덕분에 1년 동안 약 3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의 사례 소득원을 찾다. 이 씨는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느껴 파트타임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 8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첫 해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대처 방법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의 소비와 생활 방식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 칼럼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첫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첫걸음입니다. 노후에는 여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돈 걱정뿐이에요. 정년퇴직을 앞둔 60세의 김 씨는 요즘 잠을 설친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간간히 드는 경조사비와 자녀 지원까지. 막연히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숫자를 맞춰보니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오나? 사실 이건 김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다수는 은퇴 후 불안정한 일자리나 자녀 지원 등을 이유로 다시 일터를 찾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늦은 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딱 2가지 준비만 한다면
불안한 노후를 단단히 바꿀 수 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딱 두 가지. 바로 고정소득과 지출 통제다. 1. 첫 번째 키워드 고정소득의 설계.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건 고정소득이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 이게 노후 생활의 중심이 된다. 단지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아래 사례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사례 월세 하나로 생활비 걱정 덜었어요. 63세 윤정희 씨는 30년 전에 샀던 작은 다세대 주택의 1층을 리모델링에 세를 놓고 있다. 월세는 60만 원. 국민연금 80만 원과 합쳐 매달 140만 원 정도의 고정소득이 생긴다. 절약하면 충분히 생활 가능한 수준이다. 윤 씨는 말한다. 처음엔 작은 집을 사는 게 무슨 재산이냐 싶었는데 지금은 이 집이 노후의 든든한 친구예요. 시사점 노후의 고정소득은 반드시 일이 아니어도 된다. 임대수익, 소액투자, 배당, 자격증을 활용한 재택부업도 훌륭한 대안이다. 두 번째 키워드 지출의 구조화. 버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쓰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이전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다. 사례 아침 3,000원 절약이 10만 원을 만들더군요. 퇴직 후 커피값과 외식을 줄이기로 마음먹은 58세 김창수 씨. 매일 마시던 편의점 커피 대신 집에서 믹스커피로 바꿨고 점심도 가급적 도시락을 싸 다닌다. 작은 변화였는데 한 달 지나니까 1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걸 정기적금으로 돌리고 있어요. 시사점 작은 지출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그 돈을 고정 지출에서 제외시켜야 생활비 구조가 간단해진다. 고정비부터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여기서 나온다. 3. 두 전략의 시너지. 고정소득과 지출 통제를 동시에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은퇴 후의 재정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다. 여기에 은퇴자의 삶의 질까지 달라진다. 사례 일은 줄이고 삶의 만족은 늘었어요. 62세 이모 씨는 지방의 작은 카페에서 주 3일 일한다. 카페 아르바이트 월 50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 퇴직연금 30만 원, 총합 150만 원의 고정소득이 있다. 여기에 자녀와의 약속대로 매달 지출은 100만 원 이내로 맞춘다.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니까 여행도 다니고 동네 봉사활동도 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쓸 만큼만 쓰고 벌 만큼만 버는 구조가 편하네요. 시사점 돈을 무작정 많이 버는 것보다 정해진 돈 안에서 균형 있게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노후의 핵심이다. 결론 딱 두 가지로 충분하다. 노후 생활비가 복잡하다고 느껴질수록 단순한 원칙이 필요하다. 복잡한 재무 설계보다 일단 1. 고정소득원을 확보하고 2. 지출을 구조화하라. 이 두 가지가 명확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경조사비, 심지어 자녀 지원까지도 위기가 아닌 조정 가능한 변수로 바뀐다. 불안은 줄고 자신감은 올라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퇴 후의 삶이 다시 내 손안에 들어온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두 가지만요. 고정소득 만들기와 지출 구조화, 이 두 가지가 진짜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불안이 아니라 자유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은퇴 후 생활비 걱정 끝? 딱 두 가지만 준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노후 재무 설계 전문가의 조언. 노후 준비는 복잡하다는 착각.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수입 감소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얼마나 쓸지, 얼마나 받을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 예정자들은 복잡한 금융 상품, 다단계 수입 구조, 정해지지 않은 소비 계획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노후 재무 설계는 딱 두 가지 핵심 원칙만 지키면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안정적인 고정소득 구조 만들기와 지출의 구조화 및 통제입니다. 안정적인 고정소득,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게 하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재무적 기준은 고정소득입니다. 즉, 노동 없이도 매월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어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월세 수입 소형 부동산, 원룸, 주택 일부 임대 등, 배당금 ETF, 우량주, 고배당펀드, 자격증 활용 부업 예 바리스타, 방과 후 교사, 온라인 강의 등. 사례 1. 월세 하나로 버티는 지방 은퇴자.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65세 어씨는 은퇴 전 자녀 독립을 계기로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1층을 원룸으로 전환해 임대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월 55만원의 월세와 국민연금 90만원으로 총 145만원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고 있죠. 이러한 고정소득은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서 벗어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출의 구조와 쓰는 돈을 정형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라. 고정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지출이 들쭉날쭉하거나 감당 불가한 수준이면 노후 재정은 무너집니다.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고 생활비 상한선을 스스로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비 월세, 식비,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등 필수 지출, 변동비 외식, 여가, 여행, 자녀 지원, 경조사비 등 선택 지출. 사례 이 지출 다이어트로 10년 노후를 버틴 주부. 60대 초반의 서울 B씨는 매달 생활비 지출 내역을 기록한 후 고정비는 100만원, 변동비는 30만원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식비를 줄이고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도 해지했죠. 결과적으로 매달 평균 20만원의 지출 절감에 성공했고 그 돈을 적립식 펀드로 돌리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이 중요한 이유. 은퇴 후 불안의 80%는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고정소득과 지출 구조화를 명확히 해두면 노후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통제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많이 버는 것보다 꾸준히 들어오고 계획대로 나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고정소득이 월 150만원이라면 지출을 13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 이 간단한 공식이 바로 지속 가능한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사례 3. 지출과 소득을 정비한 후 삶의 여유를 찾은 60대 부부. 퇴직금 2억 원을 받았던 경기도 남양주의 C씨 부부는 처음엔 해외여행과 쇼핑을 즐기다 2년 만에 자금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외에 월 40만원짜리 주 3회 부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월 지출을 1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예산 균형을 찾고 재정 스트레스 없이 여행과 여가 생활을 조절하며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실천 팁. 고정소득 리스트를 적어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수입, 부업 등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을 수치로 명확히 정리하세요. 없다면 하나라도 만들 방안을 구상해야 합니다. 생활비 예산표를 작성하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해 한 달 평균 지출 구조를 시각화하세요. 여기서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세요. 소득 마이너스 지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매달 수입과 지출의 차익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이 차익이 향후 2020년간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결론. 은퇴 후 인생은 두 가지에서 갈린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재테크보다도 안정적인 고정소득과 통제 가능한 지출만 잘 설계해도 노후는 충분히 평온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라. 계획된 범위 내에서 돈을 써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의 정석입니다.